안녕하세요. 형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무려 며칠이었을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5일 동안 엄청난 연휴가 있었는데요. 아, 좀 현타가 오네요. 다시 생각해도 수요일에 진짜 신났었는데 제가 수요일에 반차를 쓰고 가서 4, 5, 6, 7, 8 이렇게 5일 동안 놀다 왔거든요.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길고도 즐거웠던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주가 아무래도 좀 빡세다 보니까 빡센 그 일정을 제가 소화할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야근이에요.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이따 저녁에 대표님과 식사도 하고 이제 씻고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전에 제가 좀 체력이 딸려가지고 잠을 좀 많이 자다 왔는데, 그래서 결론, 지금이라도 이 채널을 시간 내서 찍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아무래도 5일 동안 부재도 있었고, 오늘을 그냥 넘긴다면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달리기를 말할 때 이 책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계속 읽어보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저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이제 했었냐면 트라이애슬론을 읽는 것까지 했어요. 트라이애슬론이 제가 알기로 이제 자전거 타는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몇 년도였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이제 끝에 부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체류 기간은 6월 말까지여서 그와 함께 케임브리지에서의 생활에 작별을 고하고 짐을 챙겨 7월 초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는 동안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부터 고백하겠다. 나는 대량으로 LP 레코드를 샀다. 보스턴 근방에는 양질의 중고 레코드 가게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뉴욕이나 메인주의 레코드 가게까지 다리품을 팔았다. 산 것은 70% 정도가 재즈이고 그 밖에는 대체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약간의 록. 나는 오래된 LP를 수집하는 것에 관한 한 열성적인 인간인 것이다. 그만큼의 레코드를 일본까지 운반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었다. 현재 우리 집에 있는 레코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로서도 잘 알 수 없다. 세어본 적도 없고 감히 그런 무서운 일을 하려는 마음조차 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척 많은 수의 레코드를 사 모았고 무척 많은 수의 레코드를 처분해 왔다. 그 변화가 너무 격렬해서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여간해서 파악할 수 없다. 그것들은 내게 왔다가 사라져 간다. 그러나 그 총 수량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레코드를 내가 갖고 있는가와 같은 그런 일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수량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몇 장 정도의 레코드가 있느냐고 질문받으면 무척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톤 부캐넌 폴로 선수로 유명한 큰 부자,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마구간을 개조해서 착오로 만든 사람은 많지만 착오를 개조해서 마구간으로 만든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도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즉, CD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질이 좋은 LP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고 CD를 팔고 LP를 남긴다. 같은 LP라도 좀 더 음질이 좋고 오리지널에 가까운 형태의 것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사서 바꾸어 간다.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부르는 것 같다. 지난해 2005년 11월의 예정대로
뉴욕 시티 마라톤을 달렸다. 맑게갠 기분 좋은 가을날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멜 토메가 호련히 나타나 그랜드 피아노에 기대어 뉴욕의 가을에 베이스를 부를 것만 같은 그런 멋진 하루였다. 나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주자와 함께 오전 중에 스태틴 아일랜드의 베라자노 브릿지를 출발해서 브루클린을 지나 퀸스를 거쳐 몇 개인가의 다리를 건너고 할렘을 벗어나 수시간 후 42km 앞에 있는 센트럴 파크의 태번 온 더 그린에 가까이에 있는 결승점에 도착했다. 결과는 어땠는가? 솔직히 말해서 결과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남몰래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의 좋은 것은 아니었다. 나로서도 되도록이면 만반의 준비를 한 덕분에 뉴욕 시티 마라톤에서 대단한 기록을 낼 수 있었다. 꼬리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라고 말할 만큼의 감격적인 말을 책의 맨 뒤에 넣고 웅장한 로키의 테마곡과 더불어 화려한 저녁 노을 속으로 멋지게 걸으며 사라지고 싶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레이스를 달려보기까지는 그렇게 전개되는 것 아닐까? 그런 전개가 되어준다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것이 내 첫 번째 계획이었다. 아주 멋진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의 인생에 있어서는 만사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피로에 쫓겨 명쾌한 결론 같은 것을 구할 때 자신의 집 현관문을 똑똑똑 노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나쁜 소식을 손에 든 배달부이다. 언제나 그렇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경험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우울한 소식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 배달부는 모자에 잠깐 손을 대고 어쩐지 미안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그가 전해주는 소식의 내용이 조금 더 나아지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배달부 탓은 아닌 것이다. 배달부를 책망할 수는 없다.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쌍한 배달부는 그저 위에서 부여받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에게 그 일을 주고 있는 것은 친밀한 리얼리티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두 번째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레이스 전에는 몸 상태가 완벽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휴식도 충분히 취했다. 무릎의 안쪽에 있던 이상한 느낌도 사라지고 없다. 다리에는, 특히 장단지 부근에는 아직 약간의 피로감이 남아있지만 걱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연습 스케줄은 순조롭게 소화했다. 그만큼 순조롭게 연습을 쌓고 레이스에 임한 것은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없던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제는 그저 쌓인 칩을 현금으로 바꾸면 될 뿐이라고. 스타트 라인에서 3시간 45분이라는 플랜카드를 가진 페이스메이커 뒤에 섰다. 이 정도의 타임이면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는지 모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0km 근처까지는 3시간 55분 정도의 페이스메이커에 붙어서 오늘은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고 하는 자신감을 느꼈던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페이스를 올려갔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정도의 온건한 자세가 나에게 필요했을 것이리라. 그러나 그때 뭔가 다른 것이 내 등을 떠밀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의 시간대로 달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남자 아니냐? 해봐. 라고 그것이 나에게 귓속말을 했다. 통학로에서 피노키오에게 유혹의 말을 건네는 교활한 고양이와 여우처럼. 그리고 3시간 45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 나에게 있어서는 비즈니스 as usual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25km 근처까지는 그 페이스메이커 뒤를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다. 인정하기엔 분하지만 다리가 점점 움직일 수 없게 되어갔다. 이후로 페이스가 점점 떨어져 갔다. 3시간 50분의 페이스메이커에게 추월을 당하고 3시간 55분의 페이스메이커에게도 추월을 당했다. 최악의 패턴이다. 그러나 4시간의 페이스메이커한테만은
추월당할 수 없다. 트라이보로 브릿지를 다 건너고 업타운에서 센트럴파크로 향하는 넓은 직선도로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기력도 회복되고 비로소 이젠 다시 페이스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희미한 기대도 생겨났지만 그것도 잠시. 파크에 들어선 이후 가파른 고갯길로 접어든 부근에서 오른쪽 장단지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났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큼 심하진 않았지만 근육의 통증 때문에 걷는 정도의 속도밖에 낼 수 없었다. 주위의 관중들은 고, 고 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나도 계속 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도저히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도 역시 4시간대를 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럭저럭 완주는 했기 때문에 연속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24번째 완주 기록이다. 커트라인은 넘어선 것이 된다. 그렇지만 아주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마음을 다잡고 연습을 했는데 라는 석연치 않은 기분은 남았다. 우울한 구름 조각이 위장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경련 같은 것에 당해버린 것일까? 모든 노력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것을 새삼 강조할 마음은 물론 아니지만 만약 하늘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징표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의 친절함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약 반년 후인 2006년 4월에 보스턴 마라톤을 달렸다. 나는 원칙적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뉴욕에서의 결과가 아무래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까닭에 다시 한번 달려보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연습의 양을 부쩍 떨어뜨렸다. 뉴욕에서 그만큼 공들여 연습을 했는데도 예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연습을 지나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연습 메뉴는 미리 정하지 않고 평상시보다 조금만 운동량을 늘려서 달리는 정도로 그치고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적당히 해보자 라고 생각했다. 기껏해야 마라톤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의 냉정한 자세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자 라고 작정했던 것이다. 그런 사정으로 보스턴을 달렸다. 보스턴 마라톤을 달린 것은 이번이 7번째였다. 그런 만큼 코스는 대체로 머릿속에 들어있다. 오르막길의 수도, 커브길 각도의 모양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주법도 대체로 알고 있다. 물론 달리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록은 뉴욕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는 뉴욕을 경험 삼아 전반에는 되도록 억제했다. 페이스를 지키고 힘을 안배하면서 달렸다. 주변의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코스를 달리고 자, 지금부터 페이스를 올려나갈까 하는 지점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지점은 끝까지 찾아오지 않았다. 30km에서 35km에 걸쳐서 이른바 심장 파열 언덕을 넘을 무렵까지는 쾌적하게 달렸다. 문제는 전혀 없었다. 심장 파열 언덕에서 나를 기다리다 응원해준 친구와 지인들도 하루키 씨는 얼굴이 매우 건강해 보였다 라고 나중에 말해주었다. 나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고갯길을 달려 올라갔다. 이 페이스로 달리다 마지막 스퍼트를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 서클을 지나 시 중심으로 들어선 근처에서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졌다. 피로가 급속도로 밀려왔다. 경련은 없었지만 보스턴 대학 브릿지를 넘으면서부터 결승점까지의 마지막 몇 킬로는 주위에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전부였다. 도저히 페이스를 올릴 계제가 아니다. 물론 완주는 했다. 흐린 하늘 아래 42.195km를 멈추지 않고 언제나 브리텐셜 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결승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방한용 은색 시트로 몸을 감싸고 자원봉사 여성이 달아주는 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왈칵 밀려왔다. 마라톤 레이스를 완주한다는 것은 언제나 멋진 체험이고 아름다운 달성이다.
그렇지만 역시 만족할 만한 기록은 아니었다. 레이스가 끝난 후 샘 아담스 생맥주를 실컷 마시는 것이 언제나의 즐거움이지만 이번에는 별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내장의 안쪽까지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다. 신체 능력의 상태가 그다지 쇠퇴해 보이진 않고 연습도 잘했는데 라고. 왜 그럴까? 나도 알 수 없었다. 혹은 그저 단순하게 그것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다른 뭔가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심코 보아 넘기고 있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금은 어쩌면 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는 끝나버린다. 아주 작은 수로가 사막으로 소리도 없이 빨려 들어가듯이. 다만 이것만은 꽤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다. 좋아, 이번에는 잘 달렸다 라고 하는 느낌이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앞으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마라톤 풀코스를 계속 달릴 것이다 라는 점이다. 신체가 나에게 허락하는 한 가령 꼬부랑 영감이 되어도 가령 주위 사람들이 무라카미 씨 이제 슬슬 달리는 것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라고 충고해도 아마도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 달릴 것이다. 설령 기록이 더 떨어진다 해도 나는 아무튼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예전과 같이 때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의 나의 성격인 것이다. 전갈이 쏘는 것처럼,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원앙이 서로를 발구하는 것처럼. 읽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